10년간 토트넘을 지켜온 손흥민의 입지가 새 사령탑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토트넘 레전드로 여전히 상징적인 존재지만 이제는 조연으로의 역할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잉글랜드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프랭크 감독은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면서 손흥민과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영향력을 핵심 축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특히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팀 내에서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으며 토트넘 내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명확한 것은 손흥민이 이제는 메인 선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1992년생으로 이제 33세가 된 손흥민은 전성기 시절과 비교할 때 경기 영향력이나 체력 모두에서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그는 잦은 근육 부상과 피로 누적 속에 리그에서 7골에 그치며 데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현지 반응에 따르면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을 잔류시키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지만 출전 시간은 제한될 가능성이 큰데요.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손흥민이 남기 위해서는 변화된 팀 내 위상, 즉 주전 경쟁 속 조연으로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공격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쿠두스가 합류한 가운데 부상에서 회복한 마노루 솔로몬, 임대 복귀자, 유망주 양민혁 등 최대 8명의 공격 자원이 경쟁 대열에 올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프랭크 체제에서 풀타임 주전으로 활약할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새로운 시스템 아래에서 경험 많은 리더가 젊은 선수들의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주장이자 토트넘의 상징과 같은 존재인 손흥민은 단순한 전력 이상의 상징성을 지닙니다. 손흥민은 지난 1월 구단과 1년 연장 계약을 맺으며 2026년 여름까지 계약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이 사실상 마지막 이적 기회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유계약 전 마지막 이적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손흥민은 프리시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토트넘 선수단에 합류한 상태인데요. 토트넘은 그가 직접 프랭크 감독과 면담한 후 향후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회동에서는 출전 시간, 전술 내 위치, 이적 가능성 등이 모두 논의될 전망입니다. 런던 월드는 토트넘은 손흥민을 적어도 오는 1월까지는 붙잡을 계획이며 그가 감독과의 논의 끝에 잔류를 선택할 경우 역할이 다소 달라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팬들은 손흥민과의 작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손흥민이 프랭크 체제에서 어떤 식으로든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트넘 내부 분위기는 손흥민에게 일방적인 결정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는데요. 10년간 팀에 헌신해온 주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손흥민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0년간 팀의 상징이자 아시아 최고의 슈퍼스타로 활약한 손흥민이 소속팀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의 다음 시즌 주전 구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럽과 중동, 북미의 복수 구단들이 그의 차기 행선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새로 부임한 덴마크 출신 토마스 프랑크세 감독이 손흥민과의 면담에서 선발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점인데요. 토트넘이 손흥민 없이 새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역할 변화가 구단 내부에서 공식화된 가운데 미국 유력 매체 디 애슬레틱이 사우디 프로리그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가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이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풋볼 런던의 토트넘 전담 기자 알레스테어 골드는 지난 2일 손흥민과 프랑크 감독 사이에 직접 면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골드에 따르면 최근 프랑크 감독이 손흥민과 대면에 면담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주전 보장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어 골드는 손흥민이 잔류하더라도 출전 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반대로 이적을 원한다면 구단은 이를 막지 않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용 방식 변화가 아니라 사실상 이적을 고려해도 좋다는 우회적 신호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입단 두 번째 시즌부터 줄곧 주전 자리를 유지하며 에이스로 활약해왔습니다. 2021년도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도 올랐고
리그 통산 114골을 기록하며 클럽 레전드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리그에서 7골 9도움에 그친 그는 체력 저하와 잔부상에 시달렸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시즌을 앞둔 지금 새로운 감독의 구상에 손흥민은 더 이상 핵심으로 간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더해 해외 축구 이적 시장의 공신력 끝판왕으로 불리는 미국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1일 손흥민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함께 토트넘에서 이적할 가능성이 있는 핵심 선수로 분류됐다며 특히 손흥민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와 MLS 구단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스테인은 손흥민이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목표를 이룬 만큼 이번 여름이 토트넘과 아름답게 이별할 최적기라는 의견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이적은 오는 8월 3일 한국에서 열리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 경기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이며 향후 일정에 따라 거취가 가닥을 잡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언급된 손흥민의 행선지 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미국인데요. 단기적인 이적료 수익 외에도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고려한 결정이 손흥민의 미국행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MLS는 현재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 세르히오 부스케츠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뛰고 있으며 아시아계 팬층과 시장성이 높은 리그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북미 시장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며 은퇴 후 활동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적절한 선택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토트넘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의 역할 변화에 대한 수용과 새로운 공격진 구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풋볼런던이 최근 실시한 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손흥민을 사우디 리그로 이적시키는 것이 구단의 재정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팬들이 단순히 팀의 레전드를 남기는 감성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손흥민 매각을 활용한 새로운 대체자 영입을 원한다는 점은 손흥민이 더 이상 팀의 절대적인 존재로 남기는 힘든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지난 시즌 리그 17위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만큼 대대적인 공격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재정적 유연성과 전술적 변화를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의 이적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존중의 표현이자 동시에 손흥민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더 이상 구단의 핵심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손흥민이 주전 자리를 위해 토트넘에 남아 힘겨운 경쟁을 선택할지 아니면 안정적인 커리어 후반기를 위해 다른 대륙을 택할지는 이제 손흥민에게 넘어갔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아름다운 피날레를 뒤로한 채 토트넘과의 10년 동행을 마무리할지 혹은 또 한 번 팀을 위해 헌신할지를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흥민 선수의 주급이 프리미어리그 슈퍼스타들에 비해 훨씬 낮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그리고 전성기를 누리는 세계적인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은 손흥민의 실제 주급,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다른 스타들과의 비교, 그리고 현지 언론과 팬들이 말하는 진짜 평가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손흥민의 실제 주급은 얼마인가요? 2025년 현재 손흥민의 주급은 약 19만 20만 파운드, 한화로는 약 3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토트넘 팀 내에서는 1위에 해당합니다. 언뜻 보면 적지 않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프리미어리그 톱 클래스 선수들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프리미어리그 슈퍼스타들과의 비교해볼까요? 맨시티의 케빈 더 브라위너는 주급 40만 파운드 이상, 리버풀의 살라는 약 3,540만 파운드, 맨유의 래시포드, 첼시의 스털링도 모두 30만 파운드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EPL 득점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 절반에 가까운 주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낮은 주급의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재계약 시기입니다. 손흥민은 2021년에 재계약을 맺었는데 당시에는 아직 득점왕 타이틀이 없었고 몸값도 지금만큼 올라가지 않았던 시기였죠. 두 번째는 바로 충성심입니다. 손흥민은 꾸준히 토트넘에 헌신하며 팀 우선 태도를 보여왔고 이적설 대신 잔류를 선택해온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트넘 구단 자체의 주급 정책도 있습니다.
당시 해리 케인조차 20만 파운드 초반대였을 정도니까요. 그럼 현지 반응은 어떨까요? 영국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을 언더페이드된 월드클래스, 즉 저평가된 슈퍼스타라고 부릅니다. 팬들도 이 정도면 최소 30만은 받아야 한다. 가성비 끝판왕, 이런 선수가 이 정도라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존경받고 있고 동시에 안타까움도 존재하는 거죠.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서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주장이자 가장 저평가된 월드클래스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높은 몸값만이 선수 가치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의 기여도와 리더십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선수임은 분명합니다. 내 축구 인생에서 가장 묵직한 시간 말보다 진심을 다하겠다. 라며 헛소리를 하는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은 취임 전부터 폭풍을 마주했지만 지도자로 두 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를 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홍 감독은 스포츠서울 창간 40주년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가 도달하지 못한 곳을 향해야 한다. 원정 16강은 2번 달성했으니 그 이상을 보고 뛸 것이라며 2026 북중미 월드컵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각종 행정 난맥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축구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새 대표팀 사령탑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않은 행정으로 지탄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임된 홍 감독에게도 비난 화살이 몰렸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음에도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더 가관인데요. 그는 세상이 내가 처한 상황을 보고 들으려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억울해도 아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 자격이 없었다면 자진해서 물러났을 거다. 하지만 전강위로부터 1순위로 뽑혔고 정식으로 제안받았다.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홍 감독은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울산 팬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정말 죄송하다. 울산은 지도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임팩트 있는 시간을 보낸 곳이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어 홍 감독은 팔레스타인전 이후 오만원정에서 선수가 누구랑 어울리고 식사하는지 관찰한 적이 있는데 팀이 갈려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때부터 새로운 젊은 선수를 쓰자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배준호, 오현규 등이 맹활약하며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태극마크와 주전 자리에 도전하는 분위기가 다시 생겨났다고 떠올렸습니다. 불안한 삼선, 본선 수준의 스트라이커 경쟁력 확보 등 여전히 과제는 많다. 홍 감독은 2014년 브라질 대회는 본선을 1년 앞둔 이 시기부터 맡았다. 선수 파악에 어려움이 따랐다. 지금은 K리그 감독도 했고 주요 선수장, 단점을 파악한 상태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본선을 앞두고 시즌을 마친 유럽파의 컨디션은 불명확하다. 북중미 지역 무더위로 체력전도 예상된다. 본선 직전 컨디션이 좋고 잘 뛰는 선수를 발탁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국가대표로 사명감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대표팀은 단시간 모여 준비하기에 완벽한 컨디션, 전술을 꾸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통의 목표이다. 우리 스스로 지향점을 찾는 것이라며 과거엔 정신력, 애국심을 강조했지만 세상이 달라졌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 난 역지사지에서 찾는다. 선수에게 우리를 돕는 스태프나 협회 직원, 식사를 챙겨주시는 아주머니 등을 가족이라고 생각해보라고 한다. 우리 역시 프로답게 국가대표의 사명감을 느끼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도 전혀 문제를 인식하고 못하고 있는 낙하산 홍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